안녕하세요. 한올심리상담센터입니다. ADHD 자녀 양육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어느덧 네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함께 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편하게 들어주세요. 육아는 때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을 던져옵니다. 왜 우리 아이는 가만히 있질 못할까? 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까? 약을 먹이긴 해야 할까? 그리고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오늘 영상에서는 부모님들이 특히 많이 고민하시는 집중력, 친구관계, 약물치료, 형제간 질투 문제까지 하나하나 차분히 짚어가며 현실적인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녀가 수업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수업이나 식사 시간에 가만히 있지 못할 때, 특히 ADHD 성향이 있는 경우 이를 단순한 버릇이나 태도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뇌의 실행 기능이 약해서 주의 집중과 충동 억제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 스스로도 통제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부모가 아이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식사 시간에는 아이가 앉아있는 시간을 한 번에 길게 잡기보다는 처음에는 10에서 15분 정도로 짧고 집중도 높은 시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을 점차 늘려가되 얌전히 오래 앉아있어야 해라는 추상적인 요구보다는 15분 동안 자리 잘 지키면 스티커 하나와 같이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 아이가 시간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 타이머 등을 활용하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불안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움직임을 완전히 억제하기보다는 식사 중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작은 스퀴시, 장난감이나 테이블 아래 플레스트처럼 조용한 움직임을 허용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아이가 에너지를 과잉 행동이 아닌 조절된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수업 시간 역시 마찬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한자리에 앉아있도록 강요하기보다는 10에서 20분 단위의 집중 후 짧은 휴식을 주는 포모도로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아이의 책상 근처에 몸을 약간 움직일 수 있는 스트레칭 공간을 마련하거나 조용히 사용할 수 있는 촉감 장난감을 두는 것도 집중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잘 해낸 시간에 대해 오늘은 15분 동안 집중했네, 정말 대단해처럼 구체적으로 칭찬해주며 자신감을 쌓아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반복해서 적용하다 보면 아이는 점차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부모의 일관된 반응과 긍정적인 강화는 아이의 변화를 돕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성적인 성격, 사회적 기술 부족, 감정 조절의 어려움, 혹은 ADHD나 자폐 스펙트럼과 같은 신경 발달상의 특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조급해하지 않는 부모의 태도입니다. 왜 너는 친구가 없니? 너도 좀 활발하게 놀아봐. 같은 말은 아이의 자존감을 더 낮추고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는 먼저 아이가 겪는 사회적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말을 걸 줄 몰라서 친구를 못 사귀는지,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혼자 노는 걸 더 좋아하는 아이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사회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억지로 친구를 만들게 하기보다는 아이가 편안함을 느끼는 소규모 모임이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역할 놀이를 통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놀자고 하면 어떻게 말할까? 같이 놀다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이야기할까? 같은 상황을 함께 연습해보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가며 아이는 점점 대인관계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 외에도 미술, 레고, 게임 만들기, 동물 돌보기 등 경쟁보다 협력이 중심이 되는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또래 관계를 자연스럽게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활동 자체에 몰입하면서 아이들은 덜 부담스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반복적으로 또래와의 갈등을 겪고 심한 스트레스나 불안을 호소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단기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시간을 두고 함께 자라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아이는 안전한 애착 안에서 자라날 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ADHD 약물 치료가 아이 뇌 발달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돼요. ADHD 약물 치료가 아이의 뇌 발달에 영향을 줄까 걱정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이가 성장 중인 시기이기에 약물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ADHD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약물인 메틸페니데이트나 아토목세틴 등은 뇌 속의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을 조절하여 아이가 집중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과학적 연구에서 이 약물들이 아이의 뇌 구조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학습, 사회성, 정서 조절 등에서 더 긍정적인 발달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약물 치료가 아이의 전반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약물은 아이가 환경에 더 잘 적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지만 그 자체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약물 치료는 반드시 행동지도, 일상 습관 형성, 감정 조절 교육 등 비약물적 접근과 병행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께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ADHD 약물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키 성장이나 식욕 감소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복용량 조절이나 약 복용 스케줄 조정 등을 통해 관리가 가능합니다. 아이마다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는 반드시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조절해 나가야 하며 부모와 의료진의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ADHD 약물은 아이의 뇌 발달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아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수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찾아가되 약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과학적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균형 있게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형제 간 질투와 불공평하다는 불만은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까요? 형제자매 간의 질투나 엄마는 누구만 좋아해 같은 불공평에 대한 불만은 많은 가정에서 흔히 겪는 문제입니다. 특히 한 아이가 ADHD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아이가 소외감을 느끼고 질투심이나 서운함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감정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정당한 감정의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훈계하기보다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적절히 해소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부모는 공평하게 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다르다는 점을 스스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필요한 지원이나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똑같이 해주는 것이 꼭 공정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덜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의도와 실제 행동 사이에 간극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너가 서운했구나, 누구랑 시간을 많이 보내서 외로웠겠다처럼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엄마가 너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우리만의 시간을 따로 가져볼까? 처럼 1대1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아이만을 위한 집중적인 시간은 질투를 줄이고 안정감을 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가족 내에서 각 아이의 역할과 장점을 칭찬하고 비교가 아닌 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는 동생을 잘 도와줘서 고마워, 내가 말이 참 따뜻해서 엄마는 자주 감동해 같은 말은 아이가 자신만의 위치와 애정을 실감하게 해줍니다. 반대로 동생은 ADHD니까 이해해줘라는 식으로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면 형제 사이의 갈등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동생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단하고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설명한 뒤 그 상황에서 형언니로서 감당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바라는 것은 똑같은 대우가 아니라 자신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느낌입니다. 부모가 그런 메시지를 행동과 말로 일관되게 전할 때 질투나 불만은 점차 줄어들고 형제자매 간의 관계도 조금씩 안정되어 갑니다.
아이를 키우는 길은 언제나 정답보다 질문이 많은 여정이죠. ADHD든 아니든 우리 아이가 힘들어할 때 부모로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자체가 이미 좋은 양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